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브루입니다. 난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것인데, 원시성 난시인 경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경을 오늘 찾아가실 아주머니이신데, 왼쪽이 플러스 0호에 마이너스 100 70축이고요. 오른쪽은 플러스 050에 마이너스 250, 82축입니다. 원시성, 복성 난시죠, 둘 다. 케라토미터로 찍은 결과값인데요. 여기 보면 R1이 있고 R2가 있죠. R이라는 것은 곡률 반경을 의미합니다. 곡률 반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막을 이해하기 쉽게 계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계란 껍질로. 이 부분은 곡률이 적고 이 부분은 곡률이 크죠. 왜냐하면 팍 꺾여졌으니까, 강주경선이니까. 곡률이 크게 되면 곡률 반경이 작아집니다. 이 야구공은 곡률이 크죠. 반지름이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이 야구공의 길이는 대강 7.5cm 정도 됩니다. 그럼 반지름은 3.75cm 정도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곡률이 야구공에 비해서 작다. 곡률이 작으니까 반지름이 크죠. 이거는 전체가 대강 20cm 돼 보입니다. 반지름이, 반경이 10cm라는 얘기죠. 아까 이것은 3.5cm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곡률이 크면 곡률 반경은 작아지겠죠. 곡률이 작으면 곡률 반경은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비례한다라고 할까요? R1 값이 7.95고요. R2 값이 7.58입니다. 곡률 반경이 큰 것이 곡률이 작은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R1이 쉽게 말해서 이거고 R2가 이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계란 껍질로 이해를 한다면 R2가 곡률 반경이 작은, 그러면서 곡률이 큰 이 강주경선이 되겠죠. 곡률 반경이 크면서 곡률은 작은 이 약주경선이 R1 값이 될 것입니다. 하드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걸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하드렌즈를 할 때는 R1, 이 평평한 쪽, 경사가 심한 쪽보다는 평평한 쪽에 기준을 잡아서 베이스 커브를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R2 값으로 베이스 커브를 지정을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긁히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다고 너무 평평하면 이렇게 되겠죠. 딱 맞춰야 되는데 과유불급이라고, 이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긁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너무 아프니까 R1 값에 기준을 맞춰야 된다. 오른쪽은 R1, 그러니까 약주경선의 각도가 85도입니다. 지금 눈이 R1 값이 이렇게 서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도난시라고 그랬죠. 망막에도 이런 식으로 맺히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난시 검사를 도난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검사를 했더니 최종 값이 플러스 075에 마이너스 275, 80축 나왔습니다. 아까 85축이었잖아요. 각막 난시의 양이 마이너스 2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검사한 값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75죠. 이 얘기는 각막 난시에 더해서 수정체의 난시가 075 정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합쳐져서 마이너스 275가 각막 난시 플러스 수정체 난시가 합쳐져서 전체 난시가 되는 것이죠. 각막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굴절되는 부분에 수정체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제가 난시를 설명하면서 망막에 맺히는 형태가 틀어진, 왜곡되어 있는 무형의 표현을 했는데, 이게 수정체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무형의 계란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왼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R1 값이 7.86이고요. R2 값이 7.66입니다. R1 값이 곡률 반경이 더 크죠. 7.86이니까요. 축이 몇 축입니까? 위에 있는 게 R1 값입니다. 179축 정도 되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른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직난시다. 직난시니까 난시 검사를 수평의 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약주경선에 맞춰야 되니까 검사를 진행했죠. 그래서 나온 값이 C-050, 160축입니다. 180축에 가깝죠, 수평에. 왠지 좀 애매한 거예요, 이분이. 글쎄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원시가 약한 이런 경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90도를 직교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106도 마이너스 90 하면 70도가 되겠죠. 70도로 한번 넣어줘 왔습니다. 그랬더니 잘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다.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운무법을 더 철저하게 했죠. 이게 망막이면 이 정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원시는 이거를 플러스 300 정도를 넣어가지고 이만큼 당겨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막은 누워 있죠. 그래서 이것도 누워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하지만 운무법을 하는 거죠. 확실한 것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겼어요. 그리고 도수를 올려가는 겁니다. 여기 망막에 가까이 왔을 때 수평이 잘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초선은 수직이죠. 수평이 잘 보인다면 후초선이 이렇게 수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서 있다는 얘기죠. 도난시라는 얘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걸 이제 수정체라고 생각해 봅시다. 수정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수정체 난시가 이분은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각막 난시가 마이너스 100이죠. 이렇게 서 있었던 수정체 난시가 이 각막 난시 누워 있는 걸 커버하고 마이너스 100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수정체 난시가 마이너스 200 정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합쳐진 전체 난시의 모양이 설령 각막은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운무법을 최대한해서 이렇게 당기니까 수평이 잘 보인다라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전초선이 수직으로 서 있다는 얘기겠구나. 그러면 이것은 도난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하니까 플러스 025에 마이너스 170축을 넣어야 눈이 편안하고 잘 보인다라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 전에 운무법을 잘 안 하고 검사했을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여기에서 검사를 한 거죠. 이렇게 가지 않고 여기에서 검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초선이 수직 방향이죠.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착각을 한 거죠. 전초선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이게 후초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직이 잘 보인다. 그러니까 평방향의 축 180도 방향으로 축이 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검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 눈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축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원주 축이라고 했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수직이라고 생각하고 평방향으로 축을 잡으니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오차가 생기는 거죠. 타주알처럼 난시가 많으면 오차가 생기기가 시험을 볼 때도 오지선단이면 3개는 아니라는 거 체크를 하지만 마지막 2개 중에서 뭐가 답일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지금 이거하고 간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잘못 판단해버리면 정반대로 난시 교정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원시성 난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최대한 앞으로 당겨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정체 난시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눈인데 시력교정 수술을 했다고 해봅시다. 여기를 깎았어요. 깎았는데 여기는 직난시식으로 생겼고 수정체 난시가 이렇게 있는 눈이었다고 해보자고요. 여기를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와 이것이 합쳐져서 지금 마이너스 100 정도 되었는데 이걸 깎아버리면 그래서 이 앞에 난시를 없애줬다. 어떻게든 마이너스 100이었던 전체 난시가 졸지에 마이너스 200이 돼버리겠죠. 난시가 더 심해져 버릴 수도 있겠죠. 하드렌즈 처방한다든지 이럴 때 이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된다. 시력교정 수술을 해버리면 타조알이 이런 계란 크기로 난시가 줄어들겠죠. 하지만 완전 점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착각이 일어나기가 쉽다. 얼마나 정밀하게 난시 검사를 더 수행해야 되겠는가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력교정 수술을 한 다음에는 난시 검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시가 완전히 제로가 된다면 난시 검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완전히 제로가 될 수 없다. 적어도 계란 정도 아니면 메추리알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지 그게 완전히 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오차를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다시 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는 82축, 여기는 70축 이렇게 할 뻔했죠. 이렇게 되면은 많이 어지럽죠. 이렇게 두 눈 다 도난시가 되어서 아주 편안하게 맞춰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난시 검사는 이렇게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드렌즈를 설명하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